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 프린트 빛의 파동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파동의 종류인 소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파동의 발생과 전달입니다. 먼저 파동의 뜻을 알아야겠죠? 파동. 이 파동은 어떤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원래는 어떤 중심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물결이 뭔가 우리가 물장구를 딱 쳤을 때 그 물이 막 흔들리는 것들. 그다음에 용수철 같은 경우 이제 쳤을 때 진동이 슉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매질이라는 건데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빨강색으로 쓸게요. 이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그래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라서 이건 예시를 좀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편한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빛을 우리 나중에 이거를 전자기파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이제 이건 조금 심화된 개념이라 제가 뭐 그냥 써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빛은 매질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얘는 사실 필요 없음. 이렇게 쓸게요. 뭐 공기든 물이든 진공이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빛은 어디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장이 이제 스스로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파동이라서 매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가 없고요. 이 물결파 같은 경우는 물이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파 언제 배웠죠? 우리 2단원에서 배웠는데 땅이 이 지진파 파동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P파, S파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지각 같은 것들의 땅이 이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나 그다음 뭐 땅이나 이런 식으로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면 이 매질의 역할은 제자리에서 일단 진동해요. 얘는 크게 막 움직임이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퍼져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이 파동의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만 전달해주고 제자리에서 본인은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어떻게 하냐?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위아래로만 진동하게 됩니다. 물결파가 발생하여 전달할 때 이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했죠? 우리 제자리에서 진동한다고 했어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며 뭐를 전달한다?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이 매질의 특징입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일단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돼요. 우리 파도풀장 같은데 막 캐리비안 베이 같은데 그 수영장 가서 파도풀장 같은데 가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물결파가 진행을 이렇게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끝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좀 끝에 있는 애들이 살짝씩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로 이 위아래로 우리는 파도를 탄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매질이 직접 이동을 하지 않아요.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에너지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는 물 분자가 이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진도 우리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땅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점점 피해가 커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래서 이 매질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동의 표현 보겠습니다.
일단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파동에서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이쪽, 얘가 바로 마루가 되겠죠? 여기도 마루, 밑에는 골짜기, 마루는 아이스크림 호두마루 생각하면 돼요. 그 호두마루 옛날에 광고에서 호두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막 내가 뭐 호두마루야 막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마루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마루와 그 다음 마루 사이, 그 다음에 골과 또 그 이웃한 골 사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파장이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골과 골 사이도 파장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파장,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할 건데요. 진동 중심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로부터 지금 요렇게, 요만큼, 요렇게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골까지도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위가 미터 단위를 주로 쓰고요. 마지막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진동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 파동이 1초 동안 진동을 몇 번 했는지를 나타내는 횟수고, 이때 단위는 이렇게 쓰거든요.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어요. 혹시 라디오 듣는 친구들 있으면 잘 알 텐데, 뭐 95.7Hz 뭐 이런 식으로 이 헤르츠가 진동수 단위입니다. 이 진동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그림에서도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과 다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파동에 대해서 되게 간단히 배우는 걸로 많이 바뀌어서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 전자기파, 빛을 전자기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전자기파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전파도 있고 마이크로파도 있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뭐 X선, 감마선 이런 애들 다 전자기파의 종류예요. 파장에 따라 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음파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이런 파동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의 예시에 파동으로 전달하는 에너지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예시인데요. 먼저 써볼게요. 전자레인지, 대표적인 마이크로파예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의 종류인데, 이 파동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 에너지가 열을 발생시켜서 음식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막 초음파로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뭐 물리치료 받을 때나 이럴 때 쓰는 거, 초음파 치료기,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진동을 시켜서 근육 치료할 때 씁니다. 운동선수들 많이 쓰고요. 정형외과 가서 많이 쓰는. 그 다음은 파력발전소예요. 이 파력발전소는 파도의 힘으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로 파도가 이제 심한 지역에서, 해안 지역에서 이 발전소로 이 전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교통카드 단말기 있죠. 카드 띡 찍는 거. 이 교통카드 단말기도 이 라디오파의 이 종류로 나중에 전자기유도 또 배우게 되는데, 카드를 찍었을 때 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 애기들을 뱃속에 있을 때 이 애기들이 잘 있는지 초음파로 이제 아이를 확인할 때도 썼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 엑스레이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까지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파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횡단보도 가면 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이런 거 있죠. 뭐 이 횡단보도에서 뭐 버튼을 누르면 뭔가 소리가 들리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 정도는 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뒤에 문제는 학교에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이 파동과 관련된 영상은 학교에서 다른 영상 하나 더 시청하고 이어서 문제를 풀게요.